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법을 제정함으로써 내가 어떤 보호를 하고자 하는 가치를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걸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보호법익. 그게 이 상해죄, 폭행죄에 있어서는 보호법익이 뭐라고요? 헌법 10조랑 헌법 12조 사이에서 나오는 바로 신체의 완전성이에요. 이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입법자는, 즉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가 있어요.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만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 국민의 대표자인, 즉 저기 국회의사당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만 만들 때 이 보호법익을 어느 정도로 지켜줄까, 어느 정도 강도로 보호할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보호법익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애기가 있으시다고 생각해 보시고, 물론 저도 없지만 애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이 애기를 보호할 때 나는 엄청 이 애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옆에 불을 들고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횃불을 들고 지나가는데 나는 이 사람이 지금 거리 간격을 쟀을 때 여기서 어디쯤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멀리서부터 이 불을 들고 지나가는 것조차 나는 싫어요. 이렇게 우리 애한테 옮겨 붙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미리 막을 수도 있고, 아이 뭐 설마 저 사람이 무슨 짓 하겠어?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우리에게는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강하게 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뭔가 딱 우리 애기한테 진짜 어떤 화상을 입혔을 때 이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보호법익과 반대에 있는 말이 뭐냐면 위험이거든요. 여기는 위험이에요, 위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을 배우신 분들이면 대충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권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위험, 정확히 말하면 위험의 제거가 바로 공익이거든요, 공익.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법익과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호법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저 멀리 있는데 미리부터 딱 차단하는 게 있어요. 하지 마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그래요. 추상적 위험범.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건데 머릿속이라는 뜻이에요. 머릿속. 무슨 말이냐면 이 보호법익에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머릿속으로만 일어나는 입법자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머릿속에서 봤을 때 이거 위험하다 싶어서 국민을 빨리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미리 차단해서 처벌한다. 이걸 추상적 위험범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호법익에 대해서 추상적, 즉 머릿속으로만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실제로 발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차단해서 처벌하는 범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뭐다? 보호 정도가 가장 강한 거예요. 보호 정도가 제일 높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개입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국가 후견적인 관점에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딱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가장 이제 대척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호법익에 대해서 침해가 진짜 일어났다. 그때서야 비로소 처벌한다. 이거를 침해범이라고 그래요. 요 중간 것도 있어요. 침해가 일어난 건 아닌데 뭔가 충분히 가까이 온 것 눈에도 보인다. 이거를 눈에 보인다고 해서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그래요. 구체적 위험범. 그래서 구체적 위험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종류가 한 번에 여기서 딱 정리하기는 어렵고, 대충 이제 크게 우리가 대종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대종을 나눴을 때는 이렇게 돼요. 추상적 위험범은 대부분이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인 경우예요. 국가적 법익.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들,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에 불을 지른다든지 이런 행동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실제로 국가 기능에 어떤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관공서에 불 지르고 이러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형법이라는 거는 이제 근대 형법은 서구에서 우리가 서구법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서구는 시스템 자체가 뭐냐면은 자유주의예요. 개인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시장주의거든요. 이게 우리 법이 채택하고 있는 2대 원칙 중에 하나씩인데, 이 침해범 주로 어디서 있냐면 사적 영역에서 있는 거예요. 사적 영역. 즉 시장과 사회 이런 영역이 주로, 이걸 다른 말로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적 법익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들은 국가가 그러니까 개입을 적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 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민사 분쟁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이거를 형사법정까지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침해범들은 주로 어디에 있다? 이 사적인 영역, 즉 개인적 법익에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추상적 위헌범 같은 거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주로 있다는 거 아시겠죠? 국가의 개입이 허용이 되는지, 아니 허용이 좀 적게 되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구체적 위헌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추상적 위헌범 그 대부분의 경우에 뭐냐면은 아닌 경우도 존재를 해요.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어떤 행위를 하기만 하면 바로 처벌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동범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거동범. 그 다음에 이 침해범은 이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범죄들에서 결과범이라고 그래요. 물론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치는 안 돼요. 추상적 위헌범 중에도 결과범이 존재를 해요. 현주건조물에다 불을 질렀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선에서 이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럼 상해죄랑 우리가 폭행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폭행죄는 바로 추상적 위헌범 여기서 처벌하는 거예요. 폭행죄. 개인적 법익은 아까 침해범위는 안 했어요. 물론 예외도 있죠, 여러분들. 모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다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해죄는 바로 침해범에 해당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잘 보세요. 이 보호법익이 나의 잘생긴 얼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가도 뭐가 된다? 여기 이제 위험은 주먹이라고 해볼게요. 주먹. 이 주먹이 코앞을 지나가도 메이웨더가 내 코앞을 후리면 뭐가 된다? 폭행죄로 처벌이 되고 실제 내 코가 맞아서 꺾였다 이러면 상해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 실무상으로는 증거를 상해진단서를 넣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해죄하고 폭행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추상적 위헌범이랑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헌범, 그다음 침해범 요거를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것을 위협하는 위험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침해, 조금 중간이 구체적 위험, 저 멀리 있지만 바로 차단하는 게 추상적 위험이에요. 얘가 위험이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불이고 우리 애기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